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본창 대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이 양육비 청구와 미투 운동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데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그런 결과일 텐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본창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본창입니다. 예. 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우리 구본창 대표께서 1심은 무죄였다가 2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 일단 간단한 그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고요. 예. 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달 2심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처럼 2심 재판에서도 뭐 처벌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이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본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고 대표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우선은 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느냐 아동학대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본다면 이 아동학대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과도하지 않지만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을 뭐 아동학대로까지 볼 수는 없다. 뭐 부모로서 뭐 무책임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네요. 신상정보 기준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았고 그렇네요. 2심 재판부는 안 본 거고. 아예 안 본 거죠.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이 양육비라는 게 아이들의 생존권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삶이 어려워질 테고 결국 이것은 아동학대와 연동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러한 사실을 전부 부정한 결과라서 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좀 화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OECD 모든 선진국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만 안 그래왔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바뀐 이 양육비행 강화법에서는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럼 이거는 현행 법이 이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전히 왜냐하면은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리 소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지금 그 나쁜 아빠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2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명예가 있나요? 저는 아까 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유죄인가 봤더니 이게 명예훼손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쭉 저희가 싸워왔던 게 아동의 생존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이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거냐이잖아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책임한 부모의 개인적인 명예를 더 우선시한 거죠. 물론 뭐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예. 뭐 가정에 돈도 못 붙이고 예, 정말 예. 힘든 뭐 파더들도 있을 테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예.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그런데 실제로 예. 정말로 본인이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그 경제적 수준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거꾸로 양육자가 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배파 사이트에 올라가지도 않고 절대로. 아이 참. 그리고요, 대표님. 예. 예. 제가 또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 이 공익 활동이 또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예,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양육비 운동이나 미투 운동은요, 피해자 본인이 혹은 뭐 제3자가 일단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드파더 사이트에 올라갔던 내용도 피해 사실을 알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앞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힘들면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당히 지금 구본창 대표님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지금 계신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이 배드파더스 운영 성과도 상당히 또 컸지 않았습니까? 좀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배드파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구 대표님의 각오까지 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요 이미 그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양육비 운동하고 그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데 뭐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는 뭐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뭐 보통 이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길어지니까요. 뭐 이게 뭐 1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또 염려도 되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 뭐 아빠들 엄마들보다도 아기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법원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주기를 아이 생명권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